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자, 오늘은요 1억 여윳돈 있으면 이 주식 묻어두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섹터입니다. 자, 바로 2차 전지 섹터를 오늘 총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는 2차 전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조정구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로봇 테마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었죠.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2차 전지의 새로운 시세가 폭발할 가능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차전지 종목들, 중요한 종목들 싹 정리하고요. 마지막에는 이 종목만은 꼭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자 하는 종목 한 종목을 뽑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종목들 급등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WI가 바닥권에서 1000원에서 어디 갔습니까? 4000원까지 400%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금양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금양도 상당한 급등들이 좀 나왔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하이드로 리튬도 강세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대보 마그네틱은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면서 신고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리튬입니다. 특히 수산화 리튬을 본격 양산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대보 마그네틱이 튀어 올랐고요. WI라든지 금양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드로 리튬도 모두 리튬 이슈를 가지고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면서 그동안 쉬고 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수급들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외신 기사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요,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지금 11%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55%대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미국과 유럽은 중국산 배터리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IRL 법안이라든지 RMA 법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중국의 의존도를 탈피하지는 못하겠지만 2030년 정도에는 탈피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골드만삭스 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내세운 것이 중국 업체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업체들 SK라든지 LG라든지 아니면 삼성 SDI를 통해서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을 한다. 그래서 2021년에 11%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미국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비중이 어디까지 55%대까지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30년까지 미국에서는 얼마 160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서 중국산 전기차 의존도를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2차 전지의 성장성 그리고 2차 전지의 시장은 커집니까? 당연히 커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 때문에 2차 전지는 지금 주도주로서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강세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들이 많다는 거죠. 자, 시장에서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예상 실적들입니다. 앞으로 실적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그리고 실적이 나빠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자, 2020년에 예상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고만해요. 여기 기준선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죠. 2020년 보면 LNF도 빠지고요. 일진 머티리얼도 좀 빠지고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이 빠집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매출 컨센서스가 어떻게 됩니까? LNF의 매출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니까 어떻게 됐죠? LNF가 대장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올라갔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뒤따라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자, 이거를 보세요. 2022년의 실적입니다. 2022년 예상 실적이니까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21년 대장주로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간 겁니다. 왜? 예상 실적이 이렇게 LNF를 능가하면서 1등을 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용 2차전지 공급망 플로우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채굴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금속
쪽들이 나오겠죠. 이것을 원료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구체, 프리커서라든지 원료 정제 가공 단계를 거치고요. 그리고 나서 셀 구성 요소를 생산을 합니다. 셀 구성 요소가 뭐가 있죠? 양극재가 있고요. 음극재가 있고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은 배터리 셀 조립이 있는데요. 배터리 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자장치라든지 센서라든지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을 제조를 해가지고 케이스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과 팩을 생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전기차를 만들고 여기에 탑재를 하게 되는 거죠. 전기차가 내구 연한이 다 돼서 폐차를 시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ESS 상품으로 재사용하는 흐름들, 요게 2차 전지 공급망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요거를요 우리가 조금 더 뜯어보자고요. 이거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업스트림이 있고요, 미드스트림이 있고 다운스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스트림은 뭐냐면 원재료예요. 그래서 이 원재료를 채굴을 하는 겁니다. 메탈 마이닝, 그래서 땅에서 파 올리든지 아니면은 리튬 뭐 염호에서 리튬을 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정제련을 만드는 건데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크게 두각을 못 나타내는 분야죠. 왜 그렇습니까? 중국이 전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근 이것 때문에 리튬을 확보했다라는 얘기만 들리면 완전 급등세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요 미드스트림부터는 뭔가 좀 달라집니다. 여기에서는 양극재 업체들,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 선전하고 있죠. 음극재, 전액, 분리막, 전지박, 일렉포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알루미늄, 양극박 이런 것들이 미드스트림에 속하는데 요거를 가지고 뭘 만듭니까? 셀을 만들고요. 셀을 여러 개를 붙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패키징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여러 개 넣어가지고 팩을 만들고요. 이것을 전기차에 탑재를 시키는 거, 요거를 우리가 미드스트림,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왜 보냐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드스트림 쪽은 이전부터 수직 계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열사라든지 아니면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만든 업체들이 이렇게 하나의 플로우를 가지고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 업스트림 쪽 리튬이라든지 그죠?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리튬까지 요 원재료들이 가격이 급등하면서 또 IRL 법안을 통해서 중국산을 쓰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수직 계열화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가 흐름에 차이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직 계열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이 업스트림 쪽, 그 다음에 미드스트림 쪽, 여기에서 배터리 3사 중에 가장 수직 계열화를 잘 해놨다라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는 LG 화학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2차 전지 관련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기술력들을 쌓아놓은 상태죠. 여기에 이제 LNF가 양극재 공급을 하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음극재 공급을 하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LNF 쪽으로 뭘 공급한다? 망간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희귀 금속들을 공급을 하는 흐름들로 가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엔캠도 들어가고요. SKIT도 들어가고요. 일진머티리얼즈 뭐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고려 아연과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상태고, 업스트림 쪽으로 본다면 요렇게 고려 아연도 여기에 정제 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마이닝 쪽에도 여러 중국 업체들과 코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수직 계열화가 잘 된 것이 어디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다른 업체를 한번 볼까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주로 누구와 수직 계열화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까? 바로 에코프로가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계열사들과 이렇게 지금 미드스트림에 있어서는 BM이 들어가고요. 여기 정제하는 것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정제를 해서 EM에다가 넘겨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메탈 마이닝 쪽에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갔다? 포스코 케미칼 또 들어가죠. 자, 이런 식의 수직 계열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줄여놓고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많이 비어 있어요. 그죠? 니켈 그룹 없죠. 코발트 그룹 없죠. 망간 그룹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반면에 LG 쪽은 어때요? 이쪽을 그대로 채워놓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자, 그 다음에
또한 종목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SK온입니다. SK온도 에코프로 계열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다라는 거죠. 여기도 비어 있습니다. 여기도 비어 있고 여기도 비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업체들도 뭐 단초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완성품 업체들에서 주가가 제일 강한 게 누구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 다음으로 강한 게 어디입니까? 삼성 SDI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누구죠? SK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 하면, 자, 수직 계열을 통해서 업스트림 쪽에서 광물 자원들 또 정제 이런 것들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들이 방향성이 갈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해야지 뭐가 좋아진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들이죠.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예상 실적들이 올라가는 대로 주들이 바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완성품 업체 중에서 실적이 제일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어디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는 것들이죠. 자, 요거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이런 거예요. 기업별 수직 계열화 및 역내 공급망 구축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LG 화학, 포스코 홀딩스 있고요. 중요한 거 뭐 있다? 양극재 업체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등에 업고 있습니까? 포스코 홀딩스를 등에 업으면서 포스코 홀딩스에서 여러 가지 원재료들을 포스코 케미칼로 전해주고, 포스코 케미칼이 이것을 통해서 양극재도 만들고 음극재도 만들고 완성품 업체들의 납품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종목들을 어디를 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것이 낫다. 확률적으로 더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하나 증권에서, 하나대투에서 나온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구조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전구체, 프리커서라고 하는데요. 이 전구체의 출처는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 팩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전구체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포스코 케미칼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2024년 내후년이에요. 내후년에 P가 36.8배 거래되면서 경쟁사 대비 큰 프리미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보다 주가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높은 것들이 용인이 되느냐 하면 이겁니다. 수산화 리튬과 전구체 구성 요소인 니켈을 모회사 어디서 받는다? 포스코 홀딩스에서 조달받는 것들, 이것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그래서 얘는 주가가 비싸도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에코프로비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가족사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통해서 전구체 일부를 공급받는 겁니다. 일부를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전구체 생산 캐파는 현재 48,000톤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증설을 하고 있어서 20만 톤대까지 2026년 확대가 된다. 그러면 2026년에는 양극재 캐파가 55만 톤인 것을 감안할 때 자금률이 얼마? 40%대까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LN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는 자회사 JH케미칼을 통해서 전구체 일부를 역시 조달 중에 있는데 비중이 얼마입니까? 10%입니다. 그죠? 가장 낮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미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조인트 벤처 설립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나오는 전구체, 메탈 이런 것들을 크게 높일 것이다. 근데 언제?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세 업체들은 뭡니까? 양극재 업체들이죠.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거는 완성품 업체들이고요. 이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 흐름들과 요 내용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홀딩스에서 상당 부분 조달을 받죠. 그러니까 주가가 가장 높습니다. 1등이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오늘도 올라가고 있죠.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2등을 하고 있고, LNF가 지금
매수가 안 들어오면서 자꾸 고개를 쳐받고 있는 것이 요런 이유다. 시장에서는 단순히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 업체들의 캐파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성과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자, 종목 설명에 앞서 간단히 공지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성공TV에서는 강한주식연구소라는 어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어플인데요. 요즘에 수익률이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STX 100%, 강원에너지 뭐 30% 이런 것들도 보여드렸고요. 미래나노텍도 보여드렸는데, 자, 오늘 나왔던 종목 뭡니까? 오늘 추천주는 DENT였습니다. DENT는 몇 퍼센트 갔죠?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9% 바로 급등을 하면서 수익들 많이 안겨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추천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면 되고요. 제가 매일같이 브리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에서 파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파동에 대한 내용들 공부하실 수 있는 것들도 올려놨습니다. 수익도 보시고 실력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강한주식연구소 무료 어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설치하시는 방법은 주식성공TV 검색을 하시면요, 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설명란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누구나 어플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플을 통해서 추천주뿐만 아니라 교육도 진행이 되니까 반드시 강한주식연구소 어플과 함께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강한주식연구소에서는 무료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실제로 인증, 수익 인증을 한 내용들을 캡처를 했습니다. 이게 불과 2-3일 동안 나왔던 수익 인증이라는 거죠. 12%, 7%, 16% 자잘한 수익들 나오기도 하지만 17%도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가시면 100%짜리 수익 인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주식연구소 어플과 무료 카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카톡방은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무료 카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제일 좋다, 상황이 제일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LG에너지솔루션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간들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자, 제가 요거 55만원대부터 시작해갖고 이거 신고가 한번 갑니다. 상장될 때 찍었던 요 고점 넘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고점을 넘어서고 나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착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파동상으로 보면 바닥 한번 잡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2차 파동 나오고 7번 구간 나오고 나서 다시 올라갔는데요. 지금 또 뭐하고 있다? 21선 밑에서 이번에는 더 이쁘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파동에 있어서 급등주 파동의 비밀, 그래서 이 모양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9번 구간에 있어요. 9번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고점대 돌파했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안착하고 또 한 번의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자, 비슷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요거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가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요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박스권 흐름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된다? 전고점대를 넘어가는 흐름들 나오고 안착하고 또 쏜다라고 그랬죠. 이런 흐름들이 어디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서 슬슬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차트 흐름들 보시면은요, 자, 고점까지 올라간 이후 여기에서 누가 매도했습니까? 연기금 쪽에서 매도 흐름들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성장주가 굉장히 귀한 상황이고 앞으로 미국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보셨듯이 여기서 박스권을 잡아주고 어디 전고점대 돌파하고 다시 안착하고 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LG에너지솔루션 완성품 업체, 2차전지 완성품 업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을 하나 선택해서 가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이 올라왔지만 더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뭡니까? 삼성 SDI인데 삼성 SDI는 뭐를 타고 올랐죠? 지금 영업이익률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성 SDI가 사실은 캐파, 매출 캐파는 굉장히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10%대가 나왔다는 거죠. 이 두 자릿수가 나왔는데요. 삼성 SDI는 원래 어디에 강점이 있었습니까? 중소형 원통형 2차 전지에 강점이 있는 업체였습니다. 이 중소형 원통형 전지는 어디에 쓰입니까? 주로 전동 공구에 쓰이죠. 전동 공구에 배터리를 여러분들 뜯어보시면 이렇게 소형 원통형 전지들이 이렇게 패킹이 돼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1위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어디까지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까? 4680 쪽으로 확대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삼성 SDI의 이 축적된 기술력으로 인해서 뭔가 일을 한번 내겠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쭉 올랐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고점대도 돌파하고 상승하는 흐름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파동은 끝났죠. 이렇게 안착하고 나서 볼린저 밴드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 나옵니까? 여기 11선에 눌림목 주고 2차 파동 나오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번 나오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데, 요것은 뭐 75만원대 이상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기술적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SK그룹보다도 훨씬 더 수직 계열화를 잘 해놨고요. 또 관리의 삼성이다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익률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완성품 업체 종목으로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오르는데, SK 이노베이션 흐름들은 어떻습니까? 삼성 SDI는 전고점대 돌파했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전고점대 아니면 신고가를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약한 것들, 이것은 앞으로의 그 수직 계열화, 이것을 얼마나 잘 성공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완성품 업체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괜찮은 자리다. 또 삼성 SDI 정도까지는 볼만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고요. 자, 이제 양극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는 제가 강조 드렸던 게 뭐가 있습니까?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래프를 봤듯이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여기까지는 수직 계열화 이게 잘 돼 있는 상태예요. 포스코 홀딩스에서 전구체 관련해서 이제 금속들을 또 소재들을 납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의 영업이익률들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도 어떻습니까? 주가도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이거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 양극재 대장이 바뀝니다. 이거 잡으세요 라고 말씀드린 게 여긴데요. 여기가 어디? 파동에서 보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어디다? 7번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요. 여기. 이 박스권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 에코프로도 그런 박스권 만들고 올라갔다라는 건데, 지금 고점 올라가서 살짝 쉬고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키 맞추기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케미칼은 어찌됐든 매일같이 한 주씩이라도 담아야 되는 종목이다. 무조건 내려오면 담아야 되는 종목입니다. 언제까지?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다른 양극재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에코프로비엠은 이제야 조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언제 얘가 급등을 했습니까? 2021년에 완전 대장주였죠. 4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14만원대까지 갔습니다. 이게 왜 갔냐면요. 2021년에 2022년에 실적 예상치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022년 실적 예상치가 누가 제일 높았습니까? 바로 에코프로비엠의 예상 실적이 가장 높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2022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죠. 자, 그러면 주가가 미리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시선이 단순히 매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업스트림 쪽에 계열화를 시켰느냐, 소재 공급을 얼마나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이 되니까 지금은 좀 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어느 정도까지 2026년까지 40% 정도의 원재료를 자가 조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종목 LN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도 보시면 추가 상승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나 LNF도 작년에 실적 예상치가 좋았기 때문에 이
요렇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포스코 케미칼은 전고점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다?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비엔과 마찬가지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강한 종목으로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극재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예 포스코 케미칼을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작은 종목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원통형 배터리 삼성 SDI의 밸류 체인으로 엮이면서 상승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항권에 좀 걸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 고점이죠. 여기에 걸리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한번 수익 실현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 강한 주식 연구소에서도 상신 EDP 공략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부터 매수해서 여기 매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하나 종목 보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지금 뭐가 나오고 있다? 양극재가 시장을 이끌었었는데 양극재 말고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음극재 쪽에서 실리콘 음극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종목도 괜찮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뭡니까? 한솔케미칼이죠. 대주전자재료도 있어요. 그런데 한솔케미칼이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언제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상당한 상승들이 나왔는데 이 상승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고점에 있는 거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저 위에 있는 거를 매수하기가 겁난다라고 하시면 한솔 케미칼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어떤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까? 요 파동을 한번 볼게요. 파동을 보시면 이 파동에서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급락하다가 어떻게 바닥을 잡아요. 쌍바닥 아니면 쓰리바닥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21선 돌파해서 안착하고요. 그리고 나서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는 1차 상승 나오고 내려오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11선입니다. 11선에서 N자 파동을 만들고 그 다음에 2차 파동이 터지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21선 이탈한 이후에 여기서 박스권 에코프로와 같은 박스권 만들고 추가 상승 나오는 이 흐름들인데 지금 한솔케미칼은 어디에 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번에서 6번으로 가는 구간들에 진입을 해놨다라는 거죠. 이겁니다. 자, 차트 흐름들 보시면은 바닥 잡았죠. 계속 빠집니다. 급락합니다. 그러다가 바닥을 쓰리바닥 잡았고요. 이게 상승해서 21선 안착. 이게 3번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 나오고 이렇게 내려와서 11선 전후에서 5번 N자 파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22만원대까지 단타로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타 보지 않는다, 중장기로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갔다가 밀리겠죠. 그러면 21선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쭉 올라오면 이 21선 위나 아래에서 박스권 만들고 나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한솔케미칼도 중장기 관점으로는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종목 딱 꼽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중요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바로 첨보입니다. 자, 첨보를 우리가 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냐면요, 기업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보라는 기업은요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합니다. 2조 4천억이에요 2조 4천억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어떻게 나옵니까? 3천억 밖에 안 나옵니다. 영업이익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600억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종목을 왜 사라 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겁니다. 영업이익률이 지금 압도적으로 18% 탑티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주가가 빠지고 가지 못했던 것들은 왜 그러냐면 첨보가 만드는 것은 뭡니까? 전해액을 만듭니다. 전해액을 만드는데 중국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로 진출을 한다?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 증설이 내년 2분기 이내에는 증설이 마치고 생산을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전해액을 만드는데 IRL 법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IRL 법안은 뭡니까? 중국의 공급망을 배제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산 비중이 굉장히 높은 전해액과 전해액의 원재료 공급망을 어디로 바꿔야 됩니까? 자기네 나라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지금 공급망을 돌려야 됩니다. 그럼 누가 있습니까? 한국 정도가 있겠죠. 전해액을 만드는 업체 중에 뛰어난 업체들이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디 업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많다? 한국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해액의 원재료가 뭐죠? 리튬염과 그리고 첨가제가 있는데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첨보라는 거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첨보가 거의 유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 수익 비율 퍼가 몇 배? 50배까지 올라갔습니다. 50배 이상까지 올라가 있는데 앞으로 이 퍼는 점점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고요. 북미향 매출 비중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첨보의 실적도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내년 2분기 정도부터 가시화가 될 텐데 그렇다면 제가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인다고 그랬죠. 첨보가 6개월 먼저 움직인다. 연말에 잡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첨보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죠.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줄기는 하지만 얼마까지? 12만 주까지 잔고가 쌓여 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요. 하루 거래량이 2만 주, 3만 주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터졌을 때 거래량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10만 주를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쇼커버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올 가능성들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파동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은 바닥 잡았고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서 5일선 5번 나왔죠. N자 파동 나오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돌파를 했지만 이게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여기 21선 내려오니까 여기서 짧게 박스권 만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야죠.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전고점대 돌파하는 흐름들까지 보시면서 단타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전고점도 있습니다. 29만원대 가서 한번 매도를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내년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주봉상에서 이 하락 추세대를 벗겨냈고 그 다음에 이 추세대에서 이렇게 60주선 가서 헤딩 그리고 안착하는 흐름들 보여주면서 이게 쏜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전고점대 35만원대까지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첨보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들 대략적으로 완성품 업체와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2차전지는 갑니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니까 지금 버릴 때가 아니고요. 내년 1분기나 2분기 어느 지점에 가서 제가 2차 전지 말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전체적인 전략 변화를 우리 주식성공TV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